쭉 펴고 다시 한번 굽혀 보겠습니다. 무릎 굽히고 한국에서 17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70대 캐나다인이요. 매년 아주 특별한 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이 장애인과 고아를 돕기 위해서 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777km 이 걷기 모금 운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는요. 우리나라의 선천성 난치병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매년 꾸준히 마라톤에서 후원금으로 500만 원씩을 또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대단한 이유가요. 이분이 사실 그 무릎 수술을 받아서 달리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천천히 걸어서 다 완주를 했다는 겁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선행의 걸음을 시작한 그분처럼요. 무릎 건강 되찾아서 가고 싶은 곳으로 열심히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찾는 것. 저희와 오늘 함께 해보시죠. 관절 전문 병원의 의료진이 움직인다. 오늘은 70대 중반의 여성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태생적으로 무릎 주변 근육이 남성보다 약하고 가사 노동에 의해 사용량이 많은 여성들. 말기 관절염 환자의 8알은 고령의 여성이다. 수년 동안 계속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최근에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관절염 4기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된 환자입니다. 6개월 전 병원을 찾은 환자는 통증이 상당히 심각했다. 매일 자다가도 한두 번씩 되고 낮에는 거리에 나서는 것이 두려울 만큼 걷는 일이 고됐다. 우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심각한 통증에서 예상되던 말기 상태. 마모되고 변형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준다. 흉터는 작게, 인공관절의 위치는 정확하게. 의사의 직관과 첨단 컴퓨터가 판단의 오류를 줄여나간다. 건강한 걸음을 위한 꼼꼼한 집도가 이루어지는 이곳.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병원장의 수술실이다. 의료진 곁에는 든든한 보조자가 길을 안내하고 있다. 박진욱 병원장의 수술을 보조하는 이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 내비게이션이다. 적외선 투시 카메라를 통해 뼈의 각도, 두께, 간격을 파악한 후 정확한 수술 위치와 방향을 알려준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수술을 하는 장점은 기존에 어떤 우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의사들의 어떤 눈 개척이나 어떤 경험에 이루어지는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적 정확한 환자의 각각의 데이터를 통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내비게이션 수술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으로써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소 절개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출혈이 적게 일어나서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수혈하지 않는 무수혈의 수술 방법을 무수혈로서 수술이 가능해질 수 있고 또한 근육이나 조직 같은 것들을 많이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비교적 빠른 재활과 회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80세란 나이에 비해 쾌활하고 젊게 살아온 김말람 씨. 그러나 무릎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 조금만 참아보자는 것이 무릎 관절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질 지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됐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무릎을 움직여도 환자의 얼굴에서 통증이 읽히지 않는다. 인공관절이 지금 수술 후 6년째인데 잘 삽입돼가지고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도 특별하게 이상 소견 없이 관절 중간에 있는 연골이 작은 소견 없이 수술 후 처음 상태처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쁨. 수술 결과가 만족스러워 60세 딸에게도 수술을 권해 입원 중이라고. 수술 전에는 많이 아팠지요. 별로 언제 댕기면 좋다가는 약 먹고 해도 안 되고 돈도 좀 쓰고 별짓 해도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결국 수술했잖아요. 지금은 아무 선지 안 가는 데 없어요. 그럼 아픈 데 없어요. 아픈 데 없어요. 다 댕기지요.
김말람 씨도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스스로 재활 치료를 했었다. 약물이나 수술 치료와 함께하는 적절한 재활 치료는 일상생활의 복귀를 앞당겨준다. 수술 후 입원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재활 치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통증 부위를 케어하는 도수치료다. 손상된 근육을 풀어줘 통증을 완화하고 체형을 교정한다. 수술 후 민감한 환자에게 적격이다.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재활치료 계획에 따라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도 함께 진행된다. 수술한 지는 한 달 3일. 이거 치료받은 지는 내가 6번째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 모든 걷고 풀리는 게 빨리 풀리고 좋아해. 예, 저희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 후 5일에서 7일 후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아주 예후가 좋은 수술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통증과 근력 약화, 균형 능력의 감소 이런 문제점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다행히도 인공관절 수술이 초기 체중 지지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초기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환자의 근육의 순환을 증가시키고 근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점들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고 나면 평균 2에서 4주 정도 병원에 머무르게 되는데 수술 자체만으로도 다리가 곧아지고 걷기가 가능하지만 나이에 따라 적응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술 후 2주가 지난 환자는 붓기가 많이 빠진 상태다. 수술하기 전에 그 사진하고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하고 보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엉망이고 부스러기 막 있고 지저분했는데 새로 했는 건 정말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이 깨끗하게 그랬어. 정말로 너무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된 환자. 네, 최근 우리나라 관절 치료 수준은 거의 세계적으로도 어디 내나 손색이 없을 만큼의 치료 수준이 되고 있고 20, 30년 전에 저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술을 많이 배워올 때와 다르게 지금은 저희들이 미국이나 유럽과 어깨를 나름 겨눌 수 있고 또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나 어떤 중국 쪽으로도 최첨단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교육도 하고 또 수술 방법을 시연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치료나 관절염 치료 때문에 외국으로 가는 사례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내비게이션 수술 치료의 첫 세대였던 박진욱 병원장. 처음 수술을 익히던 그 시절에 설레고 감격스러웠던 마음을 몽골과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의료진들에게 전하고 있다. 관절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것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희생해온 흔적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치료로 오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정형외과 전문의로서의 꿈이기도 하다. 네, 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은 50대 중년의 환자들에게 인공관절이나 어떤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에 인공관절을 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한 인공관절로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환자들 같으면 좀 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 또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15년, 20년이 아니고 30년 이상 쓸 수 있는 관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요 유독 크고 안정된 관절이지만 다치기 쉽고요 간혹 콕콕콕 쑤시기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관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릎 관절 얼마나 오래 잘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꽃중년이란 말은 생긴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몸매 관리, 피부 관리 요즘들 많이 하시는데요. 따로 무릎 관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요. 아무리 좋은 건강한 몸매, 명품 몸매를 갖고 있어도 이 무릎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그렇죠, 다 없다고 무너지죠.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는 그 우리 얼짱 시대가 예. 많이 그 인기를 얻던 시대가 왔는데 최근에는 우리 몸짱 시대가 많이 각광을 받는 시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하고 또 체중 관리가 필요한데 이것만으로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 우리가 허리나 무릎 쪽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퇴행성 변화 등이 생겨서 무릎이 O자형 다리로 변하고 또는 허리로 문제로 인해서 오리 엉덩이처럼 좀 모양이 좀 상한원 모양이 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진정한 어떤 명품 관리 그리고 몸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요즘은 참 그 중년과 노년의 경계도 참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이 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좀 노년으로 좀 나중에 가게끔 좀 중년을 오래 지속을 시키려면은 이 무릎 건강이 무엇보다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년 전 그 2015년 5월 달 대한민국을 공포로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하는 메르스를 우리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이 어떤 사태를 보고서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받았던 교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몸의 면역력을 기르자는 것을 우리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맥락으로서 관절도 적절한 운동과 또 관리를 통해서 관절의 면역력을 길러서 어떤 행복한 관절을 만드는 것이 우리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모 일간지, 중앙 일간지라는 기사를 보면은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의 행복의 비결에서 인간관계나 할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와 똑같이 관절 연골이 연골. 예, 아주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라서 나왔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 두 여성분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여성분은 지금 관절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하루 일과를 참 즐겁게 시작합니다. 네. 네. 근데 좌측에 있는 이 70대 여성 할머니는 아침부터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약을 먹고 또 이로 인해서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니까 갖고 있던 당뇨나 혈압 같은 것도 조절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우울증 또 불면증이 그렇죠. 생겨가지고 하루 모든 생활 자체가 우리가 많은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를 봤을 때도 무릎 관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보행 시에는 67도, 계단 오를 때는 83도, 양반다리 할 때는 111도에서 165도. 이게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게 한국인이 생활하는 게 다 좌식 생활, 또 양반다리 좋아하고 하니까 이 무릎 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은 환경에 네.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무릎 건강 적신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대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의 선택, 무릎 질환의 치료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 OX 네.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나 수술한 경우에 절대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일단 답은 X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그 만성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꾸준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근력과 그리고 인대를 강화시켜서 관절 연골로 부하되는 그 압력을 많이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절염 진행된 것을 막거나 또는 좀 늦출 수 있습니다. 또 수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운동과 재활 치료를 통해서 빠른 회복력과 그리고 또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적당한 운동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상 후 극심했던 무릎 통증, 통증이 사라져도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 대답은 O입니다. 네. 무릎의 외상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무릎을 예를 들자면은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인대 손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외상 후에는 보통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많이 심해지는데 보통 3, 4일 정도부터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다가 일주일부터는 통증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서 2, 3주 후부터 통증이 좀 많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환자분들이나 그 여러분들이 통증이 많이 감소된 것을 보고 자가 치유가 됐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조금씩 남는다든가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통증이 만약 지속된다면은 적절하게 전문의와 상담해서 진료 치료하는 것이 추후에 이런 것을 놓쳐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더 큰 질병을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섣불리 환자 스스로가 이렇게 치료, 진단을 내리셔서는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한동안 걸을 수 없다. 예, 어떻습니까?
예, 답은 X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사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은 합니다. 네. 하지만은 수술 후에 환자의 몸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술 후 2, 3일째부터 보행기 등의 도움을 받아서 보행을 시작합니다. 아. 이때부터 또 물리치료 같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도 같이 시작됩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못 걸어 막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지는 않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봤습니다. 네. 이 사실 평소에는 중요성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딱 어느 순간 이제 망가지고 나서 걷기가 일상생활이 불편해졌을 때 이제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곳이 이 무릎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미리미리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릎 질환하면 일단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일 것 같습니다. 네, 그것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퇴행성 관절이라는 것은 우리 일단 그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연골과 그 주위의 뼈나 근육 이런 활액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특별한 질환이라기보다도 관절의 노화로 생기는 질환이라서 또 다른 이름은 골관절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과도한 노동이나 노화, 또 비만, 그리고 또 불의의 외상의 낙상 등을 들 수 있고 네. 또 우리 동양인 한국인의 특징적인 쪼그리 앉거나 또 자식 생활, 이러한 잘못된 생활 습관이 또 이러한 원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보면은 이 좌측에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는 무릎 관절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넓적 다리뼈와 정강이뼈 사이의 관절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게 보이는 정상적인 관절을 보이고 네. 우측 위쪽에 있는 사진은 초기에 관절염이 조금씩 진행되면은 이 관절 사이에 뼈 돌기체가 조금씩 생기고 관절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중계 사진을 보시면은 내측 관절면으로 관절 사이가 조금씩 확실히 좁아지는 소견이 네, 보이고 거의 있습니다. 붙었네요. 그래서 네. 말기에 되면은 거의 내측이 다 붙어서 뼈와 뼈가 부딪혀서 많은 통증이 이르는 말기의 어떤 증상을 말기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 또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 중기까지 가도 아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무릎 관절염 환자 10명 중에 4명이 증상이 있어도 5년 동안 그냥 5년 이상 방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질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관절염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통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한 아침 저녁으로 다리가 무릎이나 여러 관절 부위가 뻣뻣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관절에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점점 진행이 되고 심해지면 관절의 변형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환자분들이나 느낄 때 관절염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리 중요 사항이 있는데 네. 무릎 관절이 붓고 물이 차거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무릎이 굽혔다 펴지는 것이 잘 안 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지고 또 걸을 때 아프고 쩔뚝거리면서 특히 허벅지 근육이나 무릎 주위의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유심히 우리가 관찰해야 됩니다. 또한 무릎의 뼈마디가 굵어지고 또 만지면 통증이 느끼고 갑자기 무릎이 힘이 빠지면 주저앉는 것도 무릎 주위에 어떤 힘줄이나 인대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한 다리가 점점 변형이 되면은 활처럼 휘어지고 또 오래 앉았다가 있다가 움직일 때 관절이 뻣뻣해지는 이러한 한 11가지 증상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이상의 증상이 본인에게 있다면 관절염이 진행되는 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극적인 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몇 그리고 방청객들 표정 보니까 이 11가지 중에 한 3가지씩은 다들 안고 계신 듯한 진짜 저도 좀 표정이신데. 해당되는 것 같아서 약간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약간 좀 무서워서 좀 오늘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나 이 관절염에 취약한 게 우리 어머님들이 더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또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관절에 더 무리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폐경이 시작되면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던데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이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폐경이 되면은 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뼈의 골밀도가 많이 감소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근육이나 힘줄, 인대 등도 많이 약화됩니다. 이때 적절하게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은 네. 급속하게 퇴행성 관절염이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중노년층의 여성분들이 관절염의 경우에 봤던 남성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이 원인 중에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치료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치료가 어렵고 또 겁나서 이제 병원을 안 찾는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뭐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이 초기, 중기, 말기 이 병기별로 물론 치료 방법은 다를 거고요. 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관절염의 치료를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모든 환자를 똑같이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식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활 습관의 변화, 운동 치료는 관절염 초기의 환자부터 말기의 환자까지 모든 환자에 통해서 항상 중요하고 시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고 네. 초기 환자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어떤 이러한 치료들이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 병이 자꾸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가지고 그것을 놓쳐가지고 더 큰 병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좀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관절염 초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은 초기 때는 저희들이 보통 흔히 아는 소염 진통제, 또 주사 치료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내원 찜질, 초음파, 레이저 치료 등의 물리 치료 등을 저희들이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걷기 운동이나 수영,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에 관절에 좋은 운동은 저희들이 적극 권유를 하고 네. 비교적 관절에 좀 무리가 올 수 있는 달리기, 등산, 아. 탁구, 배드민턴 이런 운동은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런데 생각됩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어깨 쪽은 그렇게 또 권유하는 운동법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에는 근력 발달이 좋지만은 어깨에는 환자의 정상에 따라 가지고 그 수영 영법을 조금 조절해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권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관절에 물이 좀 차이게 되면 관절의 또 경우에 따라서 물을 뽑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주사 제도나 어떤 네. 또 연골 영양제 같은 걸 주사를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네. 이러한 것들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절경 같은 수술을 통해서도 관절을 청소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또 중기 정도에서 중장년층의 여성, 특히 여성의 경우에 보면은 무릎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서도 다리 모양이 O자형으로 변형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리 모양이 조금씩 O자형으로 변형된다면은 관절이 좀 더 진행이 빨리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가지고 네. 꼭 이럴 때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절염 말기 상태인데 지금 좌측의 이 그림을 보시면은 무릎 관절의 대퇴골의 정상적인 연골을 보입니다. 정상적인 연골은 이렇게 하얗게 네. 관절 연골이 깨끗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그리면 이 연골이 파괴가 돼가지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지고 이런 연골 조각들도 끼어져 있고 또 연골이 없으니까 뼈와 뼈끼리 되어 있는 관절염 말기 상태의 관절 연골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이 정도까지 오면 저희들이 수술적 인공 관절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는 환자입니다. 말기가 오기까지 병원을 안 찾는 분들도 계시단 말인가요? 아니죠. 말기가 오기까지 병원을 안 찾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병원 오는데 적절한 중간중간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어떤 주사 치료나 어떤 보존 치료를 시행하는데 그런 치료 방법으로도 계속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말기 같은 경우 이런 약물 치료나 관절경 수술 등 치료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인공 관절 수술이 이용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에도 이제 종류가 많이 있을 텐데 네. 최후 그 인공 관절까지 가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수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수술을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일단 수술 치료의 목적은 잘 알다시피 우리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한 질병의 진행 속도를 좀 더 완화시켜서 관절 기능을 회복을 이루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어떤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피해서 우리가 말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을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술적 요법은 인공관절로 가는 말기에 가기 전까지 요법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관절경 수술 요법 그리고 관절염을 동반한 O자형 다리 같은 경우에 무릎 관절 변형된 것을 교정시켜주는 절골술 그리고 관절 연골의 재생이 가능한 환자들에게는 줄기세포 치료술 등의 어떤 관절 연골 재생술도 한 번쯤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네. 마지막으로 인공 관절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관절 내시경 수술은 어떻게 그 여러 시청자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무릎 관절경 사진입니다. 네. 위쪽에는 정강이뼈와 넓적다리뼈 사이에 그 무릎에는 반월상 연골이라는 특수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은 관절
연골 사이에서 완충 작용해주고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월상 연골판 하는 것도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수분이 감소되고 이 섬유질이 변화가 되면은 조그만 충격에도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네. 지금 이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되고 네. 이로 인해서 관절림이 조금 진행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환자들을 보면은 평소에 저는 무릎이 괜찮았어요. 조금 아픈 경우도 있지만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무릎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다리를 쩔뚝쩔뚝 걸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은 특별히 관절염이 초기 정도로 진행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보거나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관절 내시경 수술로 해서 이 연골 파열된 반월상 연골판을 제거나 봉합 등의 수술 등을 통해서 비교적 그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은 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통적인 원인들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 우리가 그 생활 자체가 자식 생활이기 때문에 내척으로 우리가 쪼그려 앉는 생활 같은 걸 하게 되면 내척으로 오는 그 관절 쪽에 압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퇴행성으로 인해서 그 연골판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 주위의 근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전에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더라도 그 연골판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무릎 관절염을 동반하면서도 다리가 O자형이 변형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서 무릎 절골술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식 생활로 통해 가지고 무릎을 많이 쪼그려 앉는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관절에 보면은 내척과 외척 중에서 내척으로 많이 압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관절이 진행이 되면서 다리가 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다리는 비교적 정상적인 축을 유지하지만은 오른쪽 다리는 관절염이 진행돼서 O자형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적절하게 경걸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무릎에 변형된 관절축을 바로 맞춰줘서 자기 관절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인공관절을 가지 않도록 또 인공관절을 간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많이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병동. 이곳에선 그 흔한 간병인을 볼 수 없다. 생활 현장에 있어야 할 가족을 대신해 전문 간호사가 간병과 간호를 동시에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서비스의 일환이다. 쭉 천천히 당겼다가 내려오시면 힘주시고 그렇게 하루 10번 정도 아침에 하고 또 저녁에 하고 이렇게 운동하시면 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호자가 없는 병동이고요. 간호사가 24시간 간호 전문 서비스를 전담을 하고 또 간호 전무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개인적으로 간병사를 두시거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을 따로 돌보지 않으셔도 환자분들께서 입원 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병동입니다. 저희 병동은 간호사 17명과 조무사 6명으로 구성돼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문 간호 서비스는 물론이고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위생이나 아니면 식사 또 체위 변경까지 해서 기본적인 생활 업무 보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을 당시부터 치료 과정까지 세세한 것을 알고 있는 간호사들. 맞춤 간병은 또 다른 치료가 될 수 있다. 방문객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어 위생과 감염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먹는 거, 짖는 거, 치료 과정에 필요한 안내까지 생활 전반에 간호사들의 손길이 미친다. 환자의 정서적 편안함은 늘고 의료 비용의 부담은 줄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신 분이라면 모든 환자분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병동이고요. 저희는 이 서비스 병동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을 내 가족 또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뭔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달려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요구도를 들어드리고 또 최대한 어떤 도움을 드리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하면 이 서비스 병동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고. 60대 후반에 들어서니 무릎부터가 말썽이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꺾이는 무릎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것이 3년 전. 건강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건 무릎 속 관절염으로 당시 사기의 상태였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것은 한 달 전.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보행엔 문제가 없는 편이다. 무엇보다 무릎을 자유롭게 굽히고 펼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잘하셨고 아직까지는 통증이 좀 있고 다리 좀 붓고 걸을 때가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2, 3개월, 2개월 정도 좀 지나면은 훨씬 가볍고 막 올 여름 지나면은 막 펄펄펄 뛰다닐 수 있겠나 싶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던 관절염 말기. 그러나 스스로 병원을 찾고 재활치료까지 꾸준히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대견하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통증이 너무 심해요. 이거 약을 먹어도 안 들을 정도예요. 그만큼 심했어요. 한쪽에는 이제 감각이 없었고 안쪽에는 이제 그래 딱 발을 놓지도 못하고 누워 있지도 못하고 막 아무도 못했어요. 이 올 때는요. 거의 이제 뭐 진짜 새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뭐 수영도 좀 하고 뭐 운동기구도 좀 하고 이제 뭐 걷기도 좀 하고 뭐 이제 뭐 오만 거 다 할 생각이에요. 네, 관절염 말기 최후의 수단은 우리 이 잇몸에도 임플란트를 심듯이 무릎 관절에도 인공적으로 관절을 심는다고 또 앞서서도 간략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오해도 맞아요. 많고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거 인공관절 수술 이 또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인공관절 수술은 앞에서 그림에서와 같이 네. 심하게 마모되어 있는 변형된 관절을 이렇게 어려운 합금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바꾸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보면은 다른 방법으로 또 치료가 정상이 호전되지 않는 심한 관절염 환자, 나이는 보통 한 60세 정도 이상의 환자에게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거나 또는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런 질문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인데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또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두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자들이 말씀하신 걸 몇 가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면은 인공관절 수술 너무 아프다 하던데 너무 아파서 선생님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그렇죠. 임플란트도 얼마나 아픕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 답은 세모입니다. 예. 통증이 있습니다. 모든 수술은 통증이 따릅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네. 인공관절 수술이 30년 전부터 나왔던 수술이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또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발달되기 때문에 환자들 그렇게 아프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와 또 여러 가지 마취 효과 또 여러 가지 그 수술 기법의 발달로 해서 통증이 그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수술하고 오늘 아침에 회전을 돌면서 환자들 그 회전을 돌면서 수술한 환자들 꼭 손을 잡으면서 네. 제가 여쭤봅니다. 어머니 어젯밤 고생 많으셨죠? 근데 의외로 환자분들이 이 정도 같으면 제가 수술할 걸요. 이렇게 참지 않았을 거. 이 정도 같으면 선생님 미리 할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수술하게 되면은 여러 의사나 간호사들이 많이 환자들의 통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또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은 참다 못 견딜 때 하라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것도 사실은 답은 세모예요. 예. 인공관절 수술을 조금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환자의 정상이나 또는 엑스레이 사진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주관적인 정상을 보고 거기서 꼭 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어떤 수술이 여러 가지 통증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너무 못 견딜 정도로 아파가지고 수술하게 되면은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 수술을 그 권유를 받거나 환자를 볼 때 걸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예.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자제분들이 업혀가 오신 분도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분들이 수술해놓고 다 똑같이 빠른 회복과 빠른 재활을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할 때 수술을 하게 되면 비교적 적절하게 빠르게 회복되고 빠르게 일상생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주위에서는 인공 무릎 수술하고 뻐정 무릎이 돼가지고 네. 무릎 수술이 안 굽혀진다 하던데요. 그래서 무릎 수술하고 너무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X입니다. 예.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90도 이상의 관절 각도를 이룰 수 있고 이전에 옛날에 그 인공관절 모델들은 보통 한 120도 정도로 우리가 맞춰놨지만 최근에는 좀 더 현대인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 활동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무릎을 좀 더
관절을 굽힐 수 있는 이런 인공 관절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네. 적절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무릎 수술을 한 후에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130 정도의 굴곡 각도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수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또 근육이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무릎 관절이 우리가 기대 이상만큼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장이나 술전에 미리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환자분들이 또 자주 질문하시는 것이 수술하고 하게 되면 다리가 똑바로 되나요? 이제 사투리로 바라지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제가 이제 오라고 말씀드리고 바라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스갯농담으로 제가 환자분들 외래에 들어오면은 제가 어머니 수술하고 나면은 앞모습은 제가 미스코리아 못 만드는데 뒷모습은 제가 미스코리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하면 그 환자분들이 사실 웃으면서도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무릎이 관절이 변형이 되고 옷장이 다르게 돼가지고 항상 이 폭넓은 치마, 긴 치마를 입다가 수술에 3개월 정도 되면은 정말 다리에 딱 붙는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네. 제가 사진 촬영하고 너무 만족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스갯농담으로 제가 하면은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누가 뒤에서 누가 부르면 절대로 제가 돌아보지 말라 합니다. 서로 돌아보면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누가 아주머니 이쁩니다 돌아보더라도 절대 돌아보지 말고 기분 좋게 가시는 길 계속하라. 서로 돌아보는 순간 서로 민망하다. 이렇게 제가 우스갯농담으로도 얘기도 하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 보시면은 이분도 양측이 인공관절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측으로 먼저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오른쪽은 똑바로 교정이 됐고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을 다 같이 수술한 후에는 다리가 똑바로 붙어 있고 비교적 참 예쁜 다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도 다리가 많이 틀어졌던 것이 똑바로 정렬되고 인공관절이 잘 삽입되어 있는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3개월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렇게 다리가 똑바로 돼가 네. 이렇게 외래 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참 즐거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여러 가지 그 오해들 중에 그 몇 가지 넘어간 부분인데 당뇨 등의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오해도 있거든요. 예. 보통 당뇨나 어떤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령의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심한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이런 당뇨나 고혈압이 잘 조절만 된다면 수술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당뇨나 고혈압, 어떤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들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내과적인 치료를 한 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받아서 만약에 이 관절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당뇨나 혈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용기를 내셔가지고 적절히 치료를 하시면은 앞으로 노년 생활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이 한 60 정도의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은 다시 이렇게 AS 안 받을 정도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인공관절에 대한 수명에 대해서는 예.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은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5년에서 20년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15년, 20년이 딱 되면 관절이 딱 따라가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좀 잘못 해석한 부분인데 논문이나 제 경험을 봐서라도 15년 정도가 지나면은 10명 중에 8명은 인공관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더라도 10명 중에 7명은 자기가 쓰던 인공관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비교적 잘 되고 환자 관리를 잘한다면 30년 이상도 쓸 수 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네, 관리하기 됩니다. 예. 보여주신 그 사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네. 예후가 워낙 좋아서 좀 이제 그 인공 관절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아까 사진에 보니까 그 한쪽 다리씩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하셨는데 그거는 통증 때문에 같이 안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예, 지금도 그 인공관절을 한 번에 양쪽 다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환자들이 비교적 좀 건강하고 또 수술 후에 몸 회복력이 좋을 것 같으면 양쪽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지만 점점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 수술하는 경우에는 수술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는 근력 회복을 한 후에 반대편 다리를 보통 2주 정도에 시행하면은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이 비교적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어떤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좀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또 지금도 그림이 좀 보이는데 이게 흉터인가요? 어떻게 되는 네네, 건가요? 예.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수술을 하면은 좀 흉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요즘은 최대한 그것도 안 보이게 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무릎 수술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무릎 관절 수술한 후에 이제 환자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외래 와가지고 선생님 아픈 무릎만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네. 무릎을 낫게 해주고 다리도 똑바로 해주면 그 다음 또 이제 바라는 게 있어요. 왜 흉터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기존에 어떤 우리 수술 방법은 제일 왼쪽에 그림 보면 이렇게 무릎에 아래 위로 한 20cm 정도 절개를 했었습니다. 이 초반의 수술 방법인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많이 발달되고 여러 의학적 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반으로 줄여가 한 10cm 이내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수적으로 무릎 흉터가 적은 장점은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수술함으로 인해서 근육의 손상을 적게 하고 또 출혈을 적게 함으로써 수혈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수술의 빠른 재활과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수술한 실제 장면인데 네. 이 자로 재봐도 한 9cm 정도로 비교적 좀 적게 절개하고 또 봉합을 할 때도 저희들이 좀 더 예쁘게 또 미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도 봉합도 좀 더 신경을 써가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또 드린 질문과 또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인공관절 하더라도 이게 우리 몸과 생활에 맞는 사람마다 그 맞는 어떤 디자인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그런데 이게 인공관절의 활용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인공관절 수술은 벌써 이미 한 30년 전부터 시행되었던 수술이고 네. 처음보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최근에는 환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굴곡을 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이 개발돼서 최근에는 이렇게 무릎을 130도 이상의 굴곡할 수 있는 고도 굴곡형 관절이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인공관절은 서양에서 사실 들어간 수술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어떤 관절 구조의 해부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동양 사람에게 좀 더 적합한 관절, 인공관절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한국인에게 좀 더 적합한 그 인공관절이 나와서 많이 시행되고 있어가지고 점점 기술의 발달과 함께 관절이 좀 더 편리하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적합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서양인과 다르게 한국인의 무릎의 가로 세로 면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가로 세로 면적을 분석해서 그게 더 표준화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또 인공관절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내비게이션 수술이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건 어떤 수술이 되는 건가요? 네, 최근 우리가 그 이세돌 구단이 그 바둑 대결을 펼친 그 인공 로봇치는 알파고에 대한 그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화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그 눈부시게 그 과학의 발달과 함께 그 의료 기술들도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은 우리 방청객이 또 잘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수술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한다는 건 좀 생소한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각광받는 최신 수술 기법으로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내비게이션 그 기법을 이 수술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전까지 수술 방법은 어떤 의사들의 눈대중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수술이 이루어졌 반면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수술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네. 환자만의 각각의 어떤 해부학적 구조나 관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분석해서 컴퓨터가 분석해 수술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해서 그 높은 그 수술적 성공률을 우리가 유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그 인공 수술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난 정확성과 그리고 인공관절 수명의 연장에 도움이 되면서 또한 그 골수 광내에서 기구를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 감소 등에서 무수혈 수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색전증 등의 수술에 나타나서 합병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비교적 최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수술이 도입된 지가 한 얼마나 됐을까요? 네, 제가 내비게이션을 1세대로서 저희 나라에서 처음 수술을 했는데 그게 벌써 예. 한 12, 13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에 가 수술을 배워오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반대로 저희들도 이 내비게이션 수술을 중국이나 여러 나라로 또 수술을 가르쳐주고 시연을 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역수출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내비게이션 수술이 수술 성공률 내지는 후 회복률 이런 측면에서 좀 확연한 차이가 있던가요? 네. 제가 10년간 제 경험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밝혀졌듯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수술하게 되면 약 한 15%에서 20% 정도 이상
그 정확성이 뛰어나면서 또 수술에 대한 회복력이나 이런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우리 학계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점점 치료법도 그렇고 인공관절도 그렇고 이게 좋아지고 있다니까 참 좋기는 하지만 네. 사실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요즘 조사를 보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하루에 30분도 걷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찔리기도 하는데요. 네. 예, 이렇게 좀 무릎 건강을 평소에 잘 지키고 또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관절염이 없는 환자든 또 관절염이 있는 환자든 또 수술을 했는 환자든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중에 가장 저희들이 손쉽게 또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 지구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근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사정에 따라서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 좀 더 다른 운동들도 우리가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에서 제가 운동 효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반대로 통증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력 강화 또 관절의 운동성이 유지되면서 유연성이 되고 또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런 스트레스가 날라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이양한 그 생활 습관으로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좌식 생활이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좀 피해 주는 게 좋고 네. 계단을 계단을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올 때 조금 천천히 좀 조심스럽게 내려와 주시면 또 갑자기 관절이 붓거나 갑자기 아플 때는 온찜질을 하지 마시고 얼음찜질을 꼭 해주시고 네. 평소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거나 만성적인 관절염이 아플 때는 그 뜨거운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항상 근력 강화 운동을 조금씩 해주면서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관절의 부담을 많이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을 예방하는 식습관으로서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이 사실 이 관절에 좋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로콜리, 단백질이 많이 들은 우유, 두부, 콩 등을 좀 많이 드시고 또 관절 연골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조류,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제가 어디 강의를 가거나 또 외래 환자들 할 때 여러 가지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3가지로 요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환자분들한테 특히 나이가 드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줄이고 움직이고 키우고 이 3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줄이고, 줄이고 체중을 줄이고 예, 움직이고, 규칙적인 운동에 몸을 움직이고 예, 늘리고. 늘리고 근력 강화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객들도 오늘 제가 강의했던 게 딴 거는 다 잊어버려 좋은데 줄이고 움직이고 키우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근력을 줄이는 거 아닙니다. 줄이고 키우고 이거 바꿔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네요. 근력을 키우고 예.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아, 나 꼭 기억해야지. 집에 가면서 그래, 근력 줄이고 몸무게 늘리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건강의 기본이 예. 되는 게 이 3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문 네.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곰국 푹 구워서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됩니다. 관절 연골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아하. 그런데 네.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예. 피로 회복에는 도움 되는데 무릎 관절 연골에는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뼈와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건 아니란 이제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좀 어떤 그 토속적인 그 생각으로 네. 옛날에는 그 관절 연골에 대한 고양이도 막 옛날에는 막 그 네, 네. 삶아 먹거나 어떤 또 수술의 환자분들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회도 뼈가 있는 회 그리고 또 이런 그 관절 연골 있는 도가니탕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 먹고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몸 건강 체력 정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관절 연골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내원하고 있는 환자들 보면은 젊게는 한 몇 살부터 병원을 이렇게 관절염 때문에 찾으신지. 왜냐하면은 미리미리 검진 받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 보니까 말이죠. 예, 요즘에는 그 빠르게는 10대부터 학생들이 오고 많이는 거의 90세, 100세까지도 오는 거 있습니다. 10대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 외상원에서 네.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외상후에 그렇죠. 생기는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기준으로 말할 때는 40대 이후에 우리가 보통 퇴행성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 몸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그런 이상 신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과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치료나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40대는 병원 간다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에이 너 뭐하는 너는 괜찮아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검진을 통해서 좀 건강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무릎 통증 질환자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의외로 수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 숙면 취해야지 통증을 완화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잠 안 오니까 또 뭐 아프니까 또 잠이 안 오고 계속해서 그렇죠. 악순환이 되죠.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깨어 있을 때만 지킨다고 다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무릎 건강 잘 지키셔서 그 활력 있는 삶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병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